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잔잔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오후, 이 마을에는 몇 년째 비어있는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며 웬만하면 멀리 돌아다니곤 했다. 그 집에 대해 늘 소문이 무성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옛날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해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 5명이 여름 방학 동안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며 조용히 논문을 준비하겠다며 그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들은 그 집에 싸고 좋은 조건을 보고 이끌렸고 마을 주민들의 경고에도 그냥 미신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들에게는 그저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편함 정도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온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방 안에 머무르다가 가벼운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방을 나가 확인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 몇 번은 장난치는 동료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되면서 그 발소리는 점점 더 빈번하게 들려왔다. 어느 날 밤 소윤이라는 여학생은 자정 무렵 목마름을 느끼고 부엌에 가던 중 뒷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는 뒷문을 잠그려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 저편에서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미한 한숨 소리가 그녀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소윤은 급하게 방으로 돌아가고 났다. 그리고 며칠 후 5명 중 1명인 경수라는 남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다들 그가 전날 피곤해서 꿀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진 것이었다. 그를 찾기 위해 마을 주변과 숲을 뒤져봤지만 경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은 4명은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이성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그때 소윤은 지난 며칠 동안 찍어둔 사진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마을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기 위해 셔터를 누르던 중 이상한 형상이 몇몇 사진에 찍힌 것을 확인했다. 흐릿한 인물 실루엣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남은 학생들은 그 사진을 보며 결코 웃을 수 없었다. 밤이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들려오던 발소리는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다. 그들은 하나의 방에 모여 고함을 지르기도 하며 서로에게 안심시키려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 뒤 하나, 둘씩 그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사라져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그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로부터 눈을 떼며 홀로 밤을 새웠다. 결국 그도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중심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기억을 잃고 있었다. 차마 말을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를 지나가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가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잊힌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만 남아있을 뿐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낡아가며 새로운 오해와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마련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혁진이라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뒤 시골에 위치한 한 작은 출판사에 취직하여 책을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출판사는 오래된 3층짜리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그 건물에 얽힌 소문이 조금씩 돌고 있었다.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밤중이면 건물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혁진은 처음에는 이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동료들에게 귀신 소문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다들 웃으며 대답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사장님께서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시니 아마 그분 목소리를 귀신 소리로 착각한 거겠지 라는 것이 그나마 동료들이 농담처럼 던진 의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혁진은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해야 했다. 자정이 넘도록 컴퓨터 화면에 매달려 있었고 사무실 안은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건물 벽을 타고 흘렀다. 일에 집중하던 중 혁진은 문득 알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그때였다. 복도 깊은 곳에서부터 미세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속삭임이었다. 특히나 한아름의 목소리처럼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혁진은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니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3층이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고 그곳에서 소리가 확실히 더 선명하게 들렸다. 템플릿처럼 복도는 길고 어두웠고 어쩐지 그 끝에 무언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던 찰나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혁진은 공허한 복도의 공기뿐이었다. 갑자기 복도의 전등이 깜빡이다 꺼졌다. 혁진은 긴장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갑작스런 어둠 속에서도 그 속삭임 소리만큼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이번엔 멀리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혁진은 그대로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와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그 소리가 멈췄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혁진은 지난 밤의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감과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혁진은 그 건물의 3층에 관련된 핑계로 이사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 중 혁진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다. 이사장님, 혹시 3층에 뭐가 있나요? 이사장님은 무겁게 입을 뗐다.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긴 한데 사실 우리 마을에선 그곳을 귀신 들린 곳이라고 부르기도 해. 10년 전 그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 그 이후로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그곳을 피하게 되었지. 혁진은 그 자리에서 잠시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기억 속에 그 아득한 속삭임과 흐느낌이 다시금 선명히 떠올랐다. 건물은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혁진은 그날 이후 다시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지 않았다. 마치 그가 듣던 것이 정말로 존재하기라도 한 듯 말이다. 이후로도 그 건물에 관련된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고 혁진은 기이한 경험을 뼈저리게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우는 학교와 가까운 하숙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도 여러 하숙집 정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저렴하게 나와 있는 한 하숙집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 저렴한 가격, 그리고 집밥 같은 아침 제공이라는 설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지우는 곧바로 그 하숙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중년의 여성으로 그녀는 매우 상냥한 목소리로 지훈을 반겼습니다. 방 보러 오세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지훈은 약속된 날 하숙집을 찾아갔습니다. 외관은 꽤 낡았지만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말 많지 않은 듯했지만 친절해 보였고 다른 하숙생들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착한 그날 저녁 지훈은 첫 번째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늦은 밤 어디선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방 안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은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 지훈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하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지훈은 그들에게 밤중에 들린 소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어떤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역시 그런 소리는 없다며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이웃 동네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주인은 하숙집 근처에 산다는 말을 듣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변하며 지훈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집은 좀 이상해. 전에 살던 학생들 중 몇 명은 이유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 주인은 과장된 소문일 수 있다고 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고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 보니 헛간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어본 지훈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한기설인 으스스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이불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이전 하숙생이 남긴 것으로 보였고 그 안에는 그가 겪은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 사라져가는 학생들,
지우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카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카페 주인은 하숙집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은 큰 집이었으나 가족들이 모두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하숙집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여러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짐을 챙기고 하숙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우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소리들은 우리의 신호다. 여긴 오면 안 돼. 나는 문구와 함께 급히 적힌 듯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급히 짐을 꾸려 그곳을 떠났고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 그 하숙집에 관한 소문과 후기들이 종종 올라오곤 했지만 지우는 두 번 다시 그와 관련된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